안녕하세요.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만에 도망친 새 신부입니다. 이번에 충격을 많이 받아버리는 바람에 도망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 사연은 정말 이런 일이 있어? 할 정도로 기겁할 수도 있어요. 만약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기 결혼이라 그런 것이니 제 사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 전. 자기야, 내가 늦었지? 미안해. 원래 있던 일정이 빨리 안 끝나서 이제야 왔네. 20분 동안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어. 다리 많이 아프지? 괜찮아.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은걸. 그리고 나도 늦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오빠한테 지금 화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대신 오늘 좋은 곳 가서 오붓하게 데이트하기야. 알겠지? 좋아. 우리 안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조용한 곳이었으면 했는데 잘 됐다. 어? 하고 싶었던 말이라니? 그냥 여기서 바로 해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궁금해지잖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뜸을 들이는 걸까? 너무 궁금한데? 가서 얘기할게.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생각을 정리한다고? 혹시 헤어지자 같은 말은 아니겠지? 그런 거면 가슴 아플 것 같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음, 알았어. 그럼 오빠가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사실 오빠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지만 재촉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배려해줘서 고마워. 그럼 35분에 도착 예정이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 잠시 후. 강변공원은 이래서 좋아. 방이지만 물가라서 바다에 온 것 같은 기분이랄까? 바람도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 덕분에 기분 전환도 돼서 좋은걸? 그럼 다행이야. 저기, 민지야. 너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래? 내가 널 위해 헌신할 준비도 다 돼 있어. 너처럼 심성이 곱고 타인을 아껴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럼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와, 설마 이런 걸 받을 거란 생각은 못 했었어. 근데 나도 오빠가 많이 좋아. 우리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린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만큼 나도 같이 노력할게. 우리 민지 맘이 나한테 안전히 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알았어. 오빠 맘이 어떤 건지 잘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오빠 사랑하는 만큼 이런 얘기 들어서 기뻐. 그리고 오빠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도 같이 노력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걸로 하자. 사랑해, 오빠. 그럼 내 프로포즈 받아주는 거야? 정말 고마워. 네가 나 받아준 만큼 나도 노력 많이 해보도록 할게. 정말 고마워. 아니야. 사실 깜짝 놀라긴 했어. 오빠가 날 그 정도로 아끼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오늘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은 몰랐어. 너무 기뻐. 그래? 다행이야. 많이 머뭇머뭇했는데 받아줘서 마음이 놓여. 내가 앞으로 널 위해서 뭐든지 할게. 숨기는 거 없이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며칠 후. 오빠, 무슨 일로 날 부른 거야? 우리가 결혼을 약속했으면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언제 혹시 만나 뵙는 게 좋을까? 일단 상견례 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혹시 내가 진도 빨리 나가서 불편하진 않아? 아니야. 상견례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날짜랑 장소 알려주면 찾아뵙도록 할게. 고마워. 그럼 엄마한테 얘기하고 난 후에 장소랑 시간 알려주도록 할게. 그 얘기하려고 회사에서 부른 거야? 평소엔 모른 척 하자고 하더니. 뭐, 그래도 이제 연애한다는 티를 내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혼인신고 한 후에 말하고 싶어. 사내 연애라 우리가 헤어지면 서로한테 악영향을 미치잖아. 우리 좀만 더 신중하게 하자.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나도 업무가 남아있어서 이만 들어가 볼게. 그리고 이런 얘긴 톡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바쁜 시간엔 이러지 말자. 기분 상했어? 미안해. 내 주위만 봐도 이혼이나 파혼한 친구들이 많아서 괜히 걱정하고 있었나 봐. 널 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오해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난 먼저 들어갈게. 그날 저녁. 오빠, 어머님이랑 얘기해본 거야? 그럼 언제 찾아뵙는 걸로 하면 돼? 엄마랑 얘기해봤는데 집보단 밖에서 봤으면 좋겠대. 근처에 식당 예약해뒀는데 이번 주 주말 괜찮지? 그냥 와서 싹싹하게만 하면 문제되진 않을 거야. 어머님이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나도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할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수긍해줘서 고마워. 우리 얼른 상견례해서 날도 잡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오빠가 아니면 누구랑도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우리 함께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자. 그럼 나 엄마랑 아빠한테 프로포즈 받은 거 얘기해줘야겠어. 상견례 얘기는 아직 못 꺼냈거든. 일단 가족이랑 얘기해본 후에 오빠한테 전화할게. 우리 엄마랑 아빠도 놀랄 것 같아서. 알았어.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럼 나중에 얘기 끝나면 나한테 전화 주는 거야. 기다릴게. 잠시 후. 엄마, 아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근데 지금 아니면 늦어질 것 같아서 왔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냥 좋은 소식이긴 한데. 사실 나 만석 오빠한테 프로포즈 받아서. 그래서 서로 집에 인사 먼저 드린 후에 상견례 해볼까 생각 중이야. 뭐, 상견례? 우리 딸이 연애를 하고 있었어? 우리한테 비밀로 하고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미리 말할까 했는데 사내 연애라서 조심스러웠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른이 보는 시선이랑 내가 보는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 하는 말이야. 일단 만나봐야지. 우리가 말만 듣고 이 사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먼저 집에 한번 놀러 오라 해. 시간은 주말이면 비워둘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아빠. 그럼 오빠한테 다시 말해줘야겠다. 난 이번 주말에 밥 한번 같이 먹기로 했어. 얼른 집으로 갈까 했는데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 어디든 만나뵙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장소는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항상 예의 바른 자세 하는 거 알지? 우리 딸은 그런 거 잘하니까 걱정은 없지만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존중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럼 날짜랑 시간 정하게 되면 다시 말해줄게. 아마 다음 주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 알았어. 시간도 늦었는데 얼른 방 가서 자고. 그렇게 할게. 고마워. 잠시 후. 엄마랑 아빠도 날짜랑 시간 잡아서 알려달래. 이번 주는 어머님 뵈러 가니까 다음 주 어때? 난 괜찮다 생각하는데 오빠 맘에 들어야 되니까 말이야. 난 좋은 거 같아. 계속 미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빨리 드려야 상견례 날이 나오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그럼 식당은 내가 찾아서 예약해놓을게. 오빠 알레르기이거나 하진 않지? 은근히 알레르기 가진 사람 많아서 그래.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민지랑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식당 결제도 내가 다 할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괜찮아.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오늘은 푹 쉬고 내일 회사에서 보는 걸로 하자. 그럼 좋은 꿈 꿔요. 민지 너도 잘 자고 우리 회사에서 보자. 잠시 후. 그래서 어떤 거 같니? 네가 만난 애들 중에 가장 나은 것 같아? 지금 만나고 있는 3명 중에 가장 나은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경청해주는 사람은 얘가 처음이었거든. 잘하면 우리 비밀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만나본 네가 더 잘할 거니까 뭐라고 하기 애매하네.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하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엄마 맘에도 들 거야. 그리고 봉사도 자주 다니는 애라서 접해본 경험도 많아. 그래서 엄마 옆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래주면 나도 좋지만 말이야. 사람들은 막상 자기 일이 되면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면 되겠네. 너희가 결혼하게 되면 내가 집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집을 해준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다 같이 살려고 준비해놓은 거야. 근데 결혼만 잘 성사되고 우리 이해해준다면야 그 정도도 못해주겠니? 집 해준다는 사람 거절 못하니까 한번 잘 꼬셔보도록 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설마 그거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겠어. 그니까 엄마도 마음 놓고 있어. 이번 주 주말에 식당 예약 잡아놨으니까 같이 가는 거 잊지 말고. 그 주 주말. 나왔어, 오빠. 어머님은 안에 계신 거야? 아, 갑자기 뵈려고 하니까 심장이 쿵쿵 뛴다. 그치? 나도 너 소개하는 게 처음이라서 걱정되긴 해. 근데 착한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 엄마도 좋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 만석이랑 만나고 있다는 아가씨? 세상에나 이렇게 고운 아가씨일 줄은 몰랐네. 우리 아들이 이런 아가씨를 만나고 있었던 거니? 그치? 우리 민주가 얼마나 참한 아가씨인데. 그리고 민주,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조민지라고 합니다. 만석 오빠랑은 지금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뭔가 부끄럽네요. 편하게 대하도록 해요.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만나주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다정하신 분 같아서 좋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이는 만석이가 어릴 때 사고로 그만. 그래서 만석이 하나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다는 얘기를 들으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싶었어. 이제 옆엔 엄마인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조민지 양이니까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오빠가 불편하지 않도록 내조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잘 조율해서 서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사실 신혼집을 해줄 생각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건물이긴 한데 이게 애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곳이라서요. 그러니까 집 때문에 부담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혼집 얘기는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빠랑 저랑 자세한 계획을 세우진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깊은 대화를 해본 후에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오빠랑 저랑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서로 다를 건데 중간점을 맞춰서 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집에 이렇게 똑부러지는 사람이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덕분에 우리 아들 잘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도록 해요. 네, 저도 좋아요, 어머니. 앞으로 저도 많은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엄마가 봤을 땐 어떤 거 같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애 같지? 내가 그래서 쟤를 선택한 거잖아. 뭐 근데 엄마 맘에 드나 안 드나가 중요하긴 하지만 말이야. 엄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쪽으로 봉사한 병원도 있으니까 괜한 편견 같은 건 없겠지. 집은 알아서 준비해 줄 테니까 잘 꼬셔서 결혼까지 해보도록 해. 근데 넌 여자친구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오면 안 되지 않니? 괜찮아. 어차피 걔도 차 끌고 왔는걸. 어차피 어딜 간다고 해도 각자 운영해서 가야 되는걸. 엄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알겠지? 알겠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해야지. 얼른 집에 가도록 하자. 아이, 엄마가 불안해서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거 있지? 혼자 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야. 괜찮아. 엄만 걱정이 많아서 문제라니까. 네가 내 맘 대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이, 그래도 네가 괜찮은 짝을 고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제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네.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리고 이번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참에 딴 생각 품지 못하게 얼른 도장 찍는 거 잊지 말고. 한편 그때 오늘 만나보니까 어땠어? 시댁 사람은 괜찮았니? 그리고 엄마, 거기서 집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 뭐? 집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오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집 해줄 테니까 결혼할 생각이면 걱정 없이 준비하래. 일단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집이 있으면 사실 좋은 건 맞잖아. 물론 가구나 가전제품은 내가 할까 생각 중이야. 집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거잖아. 그건 우리 딸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넌 물건 보는 눈이 없으니까 엄마랑 가는 것만 약속하자. 괜찮은 거 골라야 오래오래 사용하는 거야. 그건 당연하지.
맨날 엄마한테 혼나던 것만 생각하면. 그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마. 얼른 예비사위 만나보고 싶네. 괜찮은 사람이면 좋을 텐데 말이야. 주말에 올 거니까 그때 궁금증 풀어보는 건 어때? 그래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식당은 괜찮은 곳 알아본 후에 예약한 거 맞지? 당연하지.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곳이니까 마음에 들 거야. 일주일 후. 어머, 안녕하세요. 민지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지랑 만나고 있는 신만석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저한테 민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속상하지 않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대할게요. 그거면 돼요. 우리 딸 사랑만 해주면 난 괜찮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요? 아버님께서는 안 오신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안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여쭤보게 됐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 이 회사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담당자인 남편이 급히 해결하러 갔을 뿐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만석 씨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텐 잘 전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실 뵙지 못해서 걱정됐는데 어머님 덕분에 걱정이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응, 자자, 앉아서 식사라도 해요. 계속 긴장해서 앉아있으면 제가 더 불편해지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민지야, 너도 앉아서 먹자. 고기 먹을래? 내가 구워줄게. 어머니,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3달 후. 설마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어. 이거 천생연분 아닌가? 그치? 나도 많이 놀랐어. 우리 엄마가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이 아닌데 민지 넌 한 번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지만. 근데 지금 가는 곳이 우리가 살 신혼집이지. 너무 설레는 것 같아. 우리가 새 출발할 곳이라서 그런가? 너무 설레는 거 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건 우리가 잘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응. 이 근처인가? 내비게이션으론 거의 다 왔다고 나오네. 와, 근데 여기 비싸기로 유명한 곳 아니야? 이런 곳을 어머니께서 해주신다고? 사실 아빠가 남겨주신 곳이야.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었거든. 근데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겠다고 하셔서 우린 재산 정도 받았어. 회사는 아빠랑 같이 차렸던 부사장 삼촌이 다 하고 있고. 나도 엄마도 그런 부분에선 욕심이 없어서 서류도 남겼을 정도야. 그냥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건데 혹시 이런 내가 맘에 안 드는 건 아니지? 아니, 내가 왜 그렇겠어. 그리고 오빠가 더 대단해 보이는 걸? 다른 사람들은 아빠가 한 걸 자기가 한 거라고 착각하고 갑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오빠는 아니잖아. 그리고 욕심 없는 모습을 보니까 더 멋져 보이는 거 있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왜 회사 사장 안 하냐고 뭐라 하는 사람들 많았거든. 근데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 그니까 오빠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나 해바라기인 거 알고 있잖아. 잘 알지. 그럼 집에 들어가 볼래? 여긴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잠시 후. 우와,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너무 이쁘고 좋은 것 같아. 병은 40평이고 방은 4개? 드레스룸도 있어서 편할 거야. 어때?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볼 수 있구나. 여기 비싸지 않아? 그렇긴 하지. 근데 우리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행복이라 이거 해주시는 거래. 감사해서 어떡해. 시댁에서 이런 평수 해주는 곳은 흔하지도 않은데 말이야. 이 정도면 자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오빠 능력 많았구나. 그럼 여기 가구랑 가전제품은 내가 채우도록 할게.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랑 같이 하면 돼. 혼자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건 엄마가 선물로 주는 거지 내가 해오는 선물이 아니니까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방도 4개니까 손님방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 하나쯤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것 같다. 그럼 방 보면서 어디 할지 정할까? 영상으로 구조 남겨야겠다. 얼른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 나도 그래. 얼른 4개월이 지났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아침을 같이 맞이하겠지?
4달 후. 너무 힘들었어. 해외여행은 좋긴 한데 역시 한국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 모국어 만세!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거야? 난 미국 발음만 들어서 그런가 영국인이 말하는 건 악센트 때문에 알아듣는 게 힘들더라고. 근데 오빤 바로바로 듣고 대답하니까 신기했어. 혹시 남몰래 영어 공부를 좀 한 걸까? 아니야. 아빠 덕분에 몇 개 언어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아빠한테 배우라고 할 순 없으니까 간단한 통역은 내 몫이었거든. 그리고 지금 회사도 해외 홍보 파트잖아. 아무래도 언어 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근데 오늘 짐 바로 풀어야 해.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내일 하면 안 될까? 장거리 운전을 했더니 허리도 많이 아파서 쉬고 싶어. 그럼 내일 하는 걸로 할까? 나도 피곤하긴 해. 그럼 우리 씻고 자는 걸로 하자. 난 거실 화장실에서 씻을 테니까 자기는 안방 화장실에서 씻을래? 그렇게 할게. 그럼 좀 이따가 보자. 잠시 후. 근데 오빠,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 계속 누가 있는 소리가 나서 그래.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층간소음 그런 거 아닐까? 요즘 아파트가 부실 공사 많아서 소리 차단이 안 된다 하잖아.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갔다 오면 안 돼?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자는 걸로 하자. 우리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겠어. 지금 자야 기력 보충하고 일어나지. 그럼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오빠 그냥 자고 있어. 아이, 뭐? 그러지 말고 우리 자자. 자자, 이리 와봐. 내가 꼭 안아줄 테니까. 아니야, 나 갔다 올게.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이봐요.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주거침입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요? 오빠, 여기 사람 있어. 얼른 와봐. 아,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어. 내가 더 설명해줘도 될까? 어? 설마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나한테 동의 없이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건 아니지 않아? 게다가 오빤 나한테 숨기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내 형이야. 우리 형인데 지적장애가 있어. 원래는 엄마랑 살고 있었는데 이제 체력적으로 힘드시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오기로 한 거야. 뭐? 그걸 미리 말했어야지. 난 지금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듣는 게 맞아? 적어도 나한텐 일찌감치 얘기해주는 게 맞았어. 근데 오빠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일단 숨기고 나중에 들이닥치면 얘기하자. 딱 그거잖아. 나에 대한 배려가 있긴 했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우리 상황도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모시자 이거야? 우리 방이 많잖아. 사실 여기 손님방은 형이 쓰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 나한텐 비밀로 하고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어이없는 것 같다. 나도 이렇게까지 비밀로 할 생각은 아니었어. 그리고 너라면 충분히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런 날선 반응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누가 있어. 안 무서운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오빤 누가 있는지 아니까 조용히 있었겠지만 남 편하게 쉬어야 되는 곳에서 계속 긴장하고 있었다고.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어떡해? 형을 다시 돌려보내기라도 하자고? 우리 엄마 그동안 형 케어하느라 뼈 빠지실 뻔했어. 이제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형 데리고 와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미리 언지를 줬어야지. 결혼하기로 했을 때 말을 했어야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겠어. 지금 비밀로 하다가 걸려놓고 나한테 적반하장인 이 상황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이 집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괜찮아? 우리 형편에 월세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도 되면 난 상관없어. 이 집에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만약 그랬으면 난 받지 않았을 거야. 회사 일에 집안일에 이젠 아주버님까지 모시라는 게 말이야? 손 많이 가는 거 알잖아.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평소에 어떻게 신경 쓰라고 그러는 건데? 너 그렇게 이기적인 애였어? 그래. 내가 네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건 미안해. 근데 나한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
당장 돌려보내. 어머니께서 짐 빼라고 하면 같이 뺄 테니까 당장 모셔다 드리고 와. 아, 그럼 같이 가. 네가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좋겠다. 난 어찌됐든 간에 둘 다 사랑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선택하고 있어? 안 그래? 그래. 그럼 지금 가는 걸로 하자. 이건 아닌 것 같네. 잠시 후. 어머, 너희가 무슨 일이니? 내일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제가 방금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형 되는 분이 계신지도 몰랐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몰래 집에 데려다 놓고 부양하라뇨? 그건 결혼하기 전에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이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요. 아, 그럼 내가 그냥 아파트를 준 줄 알아? 그게 얼만데 너한테 그냥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안 그래? 이야, 네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말이야. 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야. 아파트를 받는 건 우리 진석이라는 걸 부양하는 조건이었어. 지금 현물을 홀라당 먹고 그에 맞는 행동은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 전 그런 얘긴 처음 들어요. 오빠가 설마 어머님한테 오케이 한 거 아니지? 만약 그런 거라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 오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같이 사는 사람은 난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해. 그리고 집에 와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면 난 어디서 휴식을 취하는 거야? 지금 왜 애꿎은 애한테 한 소리 하는 거니? 그리고 너도 잘한 거 없으면서 언성을 올려?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하지 않았니? 근데 우리 진석이가 지적장애 갖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셔야 한다는 건 결혼 얘기가 오고 갔을 때 했어야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 소리 나서 가봤더니 이불에서 꼼지락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만 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 당황스러웠다고요. 그리고 애초에 상견례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형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들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아, 그냥 됐고 저도 이 집 더 받을 생각 없으니까 나갈게요. 그분은 어머니 집에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 이 나이 든 시어머니한테 다시 맡기겠다는 거야? 아,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도시에. 그것도 니들이랑 있으면 맘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 아, 근데 네가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오늘은 데리고 있을 거고 너희도 자고 가도록 해. 잠시 후. 역시 사람은 성격을 봐야 한다고 하더니 애가 어디가 착하다는 거니? 따박따박 쏘아대는 솜씨를 보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떡할 생각이야? 엄마, 집을 공동명의해준다고 회유해보는 건 어때? 저 집이 지금 억 단위잖아. 그거 반반으로 해주겠다고 하면 충분히 넘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면 얘도 마지못해 동의할 거야.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어때? 그럼 네가 감정적 호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사연 좀 풀어서 진행해봐. 내가 바로 방에 가서 그래 볼게. 얘가 그래도 심성만큼은 착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한번 해보고 얘기해. 내 생각엔 저희 성깔이 있는 것 같거든? 네가 빌어야 될 수도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기엔 늦었잖아. 혼인신고도 한마당에 어떡해. 그러니까 잘 달래보는 수밖에 없지. 안 그래? 알았어. 나도 가서 노력해볼 테니까 안 되면 공동명의 방향으로 해보자. 솔직히 말하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잠시 후. 화가 많이 났어.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됐는데 만약 밝히면 네가 날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했어. 난 오빠한테 그런 이미지였어.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같이 은혼 후에 수락했을 수도 있어. 근데 당일에 내가 발견할 때까지 오빠는 모르세였잖아. 그래놓고 집이 그 조건이니까 수긍하고 살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배우자라는 자각은 있는 건지 궁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뭐 이거 절대 아니었어.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이제 오빠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란 거야? 아,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절대 아니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이 너에겐 가식으로 들리겠지.
알고 있어. 나였어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줄 수 있을까? 무슨 말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나한테 할 말이 더 있는 거야?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형 키우느라 고생했어. 난 그 덕분에 애정결핍 상태가 됐고 형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난 뭐든지 양보하는 착한 애가 돼야 됐어. 근데 이번에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런 조건을 걸더라. 그거 아니면 허락할 생각 없다고. 근데 집이 있으면 우리도 여유가 있잖아. 당장은 힘들겠지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착한 너라면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어.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성인군자는 아니야.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내가 오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배려했거든. 아닌 거 알아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양보한 것도 한둘이 아닌데 여기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네. 나도 잘못한 거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해. 오빠랑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 이번 일은 정말 배신감이 들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늘 그냥 친정 가서 잘 거니까 찾지 말아줘. 아가,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집이 지금 만석이 명의로 돼 있는데 공동명의 해주마. 그럼 너도 재산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어때? 아, 이런 집안 어디 가도 없어. 지금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어머님도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설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때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챙겨주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니? 저한테 많은 일을 해주셨다고요? 아, 그렇긴 하시겠죠. 근데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집 말고 저랑 오빠가 다 했잖아요. 가전제품 가구는 싹 다 제가 사서 넣어놨고요. 물론 집이 크긴 하지만 그게 사람을 속인 대가라고 할 순 없어요. 그럼 제가 어머님한테 집 드리고 저 아이 있어서 호적에 올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아. 아이 아주머니 하나 모시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거면 매달 200만 원씩 줄 테니까 너희가 좀 데리고 있어. 어머니, 저한테 사과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오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라도 했죠. 어머니는 오히려 돈 얘기하면서 저한테 조건을 들이미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오늘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오빠도 이 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일주일 후. 자기야, 혹시 생각해봤나 싶어서. 생각? 해봤지. 이거 이혼소송장이야. 난 오빠 같은 사람이랑 살 생각 없어. 생각 정리해봤는데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 정말 오빠가 모든 진실을 얘기한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아니야, 이거 말고 다 얘기했어. 내가 자기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안 될까? 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오빠는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 이미 신뢰가 무너져 오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겠어. 내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건 아니겠지?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난 그럴 의도로 한 건 아니었어. 이건 진심이야. 민지야,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내가 모든 거 다 설명하도록 할게. 뭐 설명? 아, 난 들을 설명이 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한 번만 들어주라. 그래서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건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우리 이 집 반납하고 새 출발하는 걸로 하자. 두 번 다시 우리 형 부양하란 말 안 할게. 오빠가 그런다고 해서 어머님이 바뀔 거라고 여기는 건 아니지? 오빠, 난 오빠를 믿고 사랑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하는 건 아니지 않아? 내가 실망한 게 바로 그 부분이야. 적어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빤 그걸 시원하게 던져버렸잖아. 앞으로 내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아니, 앞으로 믿음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우리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면 아무 사이가 아닐 거잖아. 혼인신고 괜히 했네. 그냥 하지 말 걸 그랬어.
내가 미안해. 우리 결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 근데 벌써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장인 장모님도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렇지 않을걸? 그리고 오히려 오빠를 가만히 둘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이혼 소송장이니까 준비하고 있어. 너 같은 사람 믿고 결혼을 선택한 내가 원망스럽다. 기분 더러우니까 그 가구랑 가전제품도 다 넣어줄게. 그럼 푼돈 때문에 지저분해지기 싫어. 푼돈이라니. 그것만 해도 2천만 원은 그냥이잖아. 적어도 3, 4천은 들었을 텐데. 아니, 나한텐 푼돈이야. 그동안 모아놓은 게 억이나 되는데 굳이? 솔직히 어머님 성이라고 생각해서 집을 받았던 건데 이런 조건이 달려있을 줄은 몰랐네.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집 그렇게 잘 사는 편 아니잖아. 물론 네가 화난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허세를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오빠한텐 허세로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오빠, 우리 아빠가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 XX사 있지? 우리 회사 계열사. 거기 사장님이야. 뭐? 아버님이 사장님이었다고? 왜 나한테 얘기 안 한 거야?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거 싫어하셔서 일부러 얘기 안 했어. 근데 말 안 하길 잘한 것 같네. 나나 우리 집은 돈 때문에 궁핍함을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한테 어필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미안해. 계속 피할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너한테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 상처 준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천병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혼 말고 다시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까? 내가 열심히 하도록 할게. 네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아,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갈 생각 없거든? 아까보단 미안한 기색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끝에는 회피인 거네. 벽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말을 반복해봤자 뭐 하겠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딱 그 짝이네.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사과도 했잖아. 그럼 한 번쯤은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사과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결혼생활 유지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야? 너 설마 지적장애 가족들 차별하는 쓰레기는 아니지? 뭐? 내가 지금 그것 때문 아니라고 했지. 차별하는 사람이었으면 봉사를 다녔을 것 같아? 아, 그니까 말이야. 그냥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피하기만 하는 건데? 아, 됐다. 그냥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 그리고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한 거 사기 결혼이야. 난 이거 법정에서 모두 밝힐 거니까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내 짐은 그냥 다 버려줘. 거기 있어서 오염된 거 같으니까 버리는 게 맞겠다. 민지야, 민지야 그러지 말자. 사기 결혼이라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는 거야. 민지야! 네, 이렇게 결혼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설마 이런 일로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받았다는 걸 왜 숨긴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모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 이상하게 다가왔네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화가 나서 비속어를 쓰시더라고요. 아빤 그동안 잠자코 계셨지만 반성이 없는 그 사람 모습에 회사에서도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계열사 사장이라서 그런지 그만큼의 힘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후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긴 하지만 받지 않고 있어요.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바로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승소를 할 수 있었네요. 저를 속였다는 부분의 증거는 시모와 그놈 대화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젠 영원히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일을 겪는다면 꼭 도망치세요.